연극계의 별, 마지막 커튼콜을 마치다. 고 윤석화가 남긴 진짜 유산과 죽음을 마주하는 위대한 자세. 2025년 12월 19일 오전, 대한민국 연극계의 거승 윤석화가 향년 69세의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공개된 유언장과 그 속에 담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거대한 파고를 일으키고 있다. 모두가 예상했던 재산이나 유산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소름 돋는 반전과 함께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벌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투쟁의 기록 1. 그리고 남겨진 이들을 향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차가운 겨울 아침, 꺼져버린 무대 위의 등불. 2025년 12월 19일 새벽, 유난히도 찬바람이 몰아치던 서울의 한 병원 병실에서 연극배우 윤석화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사인은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라는 교모세포종. 꽤 오랜 시간 그녀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롭혀온 잔인한 병마였지만 임종을 지킨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의 마지막 표정은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았을 때보다 더없이 평온하고 우아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비보가 전해지자마자 연예계와 연극계는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가장 강렬하게 잡아끈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인 유언장에 관한 소문이었다. 최근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던 일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언장 낭독 후 가족과 관계자들의 표정이 뒤바뀌었다는 식의 소문이 확산되었고, 과연 그 유언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기에 소름 돋는 대반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일까? 2. 이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기계의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 남겠다. 파격적인 승부수 윤석화의 암투병은 그 자체로 한편의 숭고한 비극이자 승리의 드라마였다. 뇌종양 판정을 받은 후 현대의학은 그녀에게 수술 후 적극적인 항암 치료와 방사선요법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나 그녀는 수술 직후 의료진조차 당황하게 만든 놀라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차가운 기계에 매달려 생명을 연장하는 환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 위에서처럼 나 자신으로 살다가는 인간 윤석화이고 싶다. 이것은 단순히 치료를 포기하는 절망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독한 약물로 몸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인지 능력을 잃어가는 대신 자연치료와 병행하며 남은 생의 질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영상 속에서 언급된 이른바 최지막 선택의 실체였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콧줄을 끼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시간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창밖의 계절이 변하는 것을 온전히 느끼며 무대의 먼지 냄새와 관객들의 박수 소리를 기억하는 길을 택했다. 이러한 결정은 살아있음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3. 유언장 속에 담긴 소름 돋는 반전의 실체의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 많은 이들은 그 속에 거액의 기부금 배분이나 가족 간의 복잡한 유산 분배 혹은 연극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낭독된 유언장의 내용은 현장에 있던 이들을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가 남긴 유언의 핵심은 비움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자유였다. 그녀는 유언장을 통해 자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유무형의 자산보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진짜 대반전은 장례 방식에 대한 언급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을 슬픔과 통곡의 장이 아닌 밝고 화사한 축제로 만들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에게 전한다. 나는 무대 위에서 가장 행복했고 이제 막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무대 뒤 분장실로 돌아가 화장을 지우는 것뿐이다. 그러니 나의 마지막 퇴장을 박수로 배웅해달라. 이 구절이 낭독될 때 현장은 울음바다가 아닌 숙연한 감동과 미소로 가득 찼다. 대중이 기대했던 자극적인 법적 분쟁이나 비밀 폭로 대신
한 인간의 숭고한 철학이 담긴 생애 찬가가 울려 퍼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한 소름 돋는 반전의 진실이었다. 4. 고통의 끝에서 외친 햄릿의 독배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교못의 보종은 뇌의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랄한 질병이다. 대다수의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인지장애 속에 자아를 잃어가지만 윤석화는 달랐다. 그녀는 통증이 극심해져 몸을 가누기 힘들 때마다 자신이 평생 연기했던 연극의 대사들을 암송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고뇌는 그녀에게 더 이상 연기가 아닌 가혹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잊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정신을 부여잡았다. 최근 공개된 인터뷰 영상 속에서 그녀는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카메라를 응시하는 눈빛만큼은 과거 무대 위의 여왕처럼 형형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병이 내 육체를 삼킬 수는 있어도 나의 영혼과 연기 열정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강인한 의지는 투병 중인 수많은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5. 연극계의 데모, 그녀가 남긴 69년의 장엄한 궤적 1975년 연극 꿀맛으로 혜성처럼 데뷔한 이후 윤석화는 반세기 가까이 대한민국 연극사를 새로 써내려간 거인이었다. 신의 아그네스에서 보여준 순수한 영혼, 덕혜옹주에서 드러낸 민족의 한 명성황후의 강인한 기계까지 그녀가 거쳐간 캐릭터들은 그대로 한국 연극의 전설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깎아 관객에게 바치는 구도자에 가까웠다. 그녀는 단순히 대본을 읽는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예술 정신이자 고결한 장인 정신의 한 축이 무너진 것과 같다. 하지만 그녀가 생애 끝자락에서 보여준 자연스러운 죽음과 자기다움의 유지는 고령화와 죽음의 질을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웰다잉의 가장 아름다운 표본을 제시했다. 매주 말막이 내려도 조명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윤석화의 유언장이 공개된 후 세간의 시선은 바뀌었다. 6. 사람들은 24시간 트로트 뉴스 같은 자극적인 매체가 뿌린 미끼를 넘어 그 너머에 숨겨진 배우 윤석화의 진심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목격한 소름 돋는 반전은 그녀가 남긴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았던 그녀의 당당한 태도 그 자체였다. 무대는 나의 집이었고 관객은 나의 가족이었다. 나는 영원한 배우다. 이제 나는 긴 여행을 떠나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 하나로 남기를 소망한다. 2025년 12월 19일 우리는 위대한 스승이자 배우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장과 투철한 삶의 기록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처럼 살아 숨쉴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녀를 향해 마지막 기립박수를 보낼 시간이다. 굿바이 윤석화.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 그 마지막 커튼콜은 정말이지 완벽했습니다.